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10학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국 애틀랜타의 한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는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밝고 명랑했지만 때때로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또래 아이들을 보면 항상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난 거지? 언제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야구장 밖에서 구두를 닦으며 열심히 살아가던 이 소년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구 선수들이 친 공이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구두를 닦으러 온 야구 해설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야구공은 어떻게 시원한 포물선을 그리며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소년의 질문에 해설가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야구공을 자세히 살펴보렴. 온통 실로 꿰맨 상처로 가득하단다.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보통 공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단다. 이제 알겠니? 소년은 해설가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난입니다. 그는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는데 온 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인지하고 떠올릴 수 있게 표현한 이미지를 아이콘이라 합니다. 아이콘을 활용하면 적은 정보량으로도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 아이콘과 예시 아이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사 아이콘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시각적으로 닮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불구불한 길이 앞에 있음을 표시하는 기호는 꺾은 선과 같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죠. 반면 예시 아이콘은 표현하려는 대상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항을 나타내는 기호로
공항에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사물 중에서 비행기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유사 아이콘은 단순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며, 예시 아이콘은 복잡한 대상을 쉽게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럼 다음 5개의 아이콘 중 예시 아이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삼 번.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 너무 미끄러워요. 이게 뭐죠? 이끼네요. 전 이런 이끼가 싫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끼가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그건 이끼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끼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이지. 흙이 무너지거나 공사로 인해 맨 땅이 드러난 곳엔 이끼가 제일 먼저 자란단다. 이끼가 자라면서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군요. 이끼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끼가 하는 역할이 또 있나요? 그럼 이끼는 평균적으로 자기 무게의 5배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특히 이탄 이끼라는 이끼는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최고 25배에 달하기도 하지.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땐 비를 저장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을 땐 저장했던 물을 내놓기도 한단다. 선생님, 그러면 이끼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 맞아. 그 외에도 이끼는 상처를 감싸는 붕대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어. 중국에서는 이끼를 식물 기름과 혼합해서 습진이나 벤 상처, 화상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지. 또 과거 유럽에서는 이끼를 침대의 속 재료와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고, 인디언과 에스키모인들은 아기 기저귀를 만드는 데도 이용했단다. 우와, 이끼가 다양한 용도로 유익하게 쓰이고 있네요. 사 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대학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박물관을 개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물관을 개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신데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대학 박물관은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네, 대학 박물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소장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관람자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죠. 특히 국립박물관이 없는 지역이나 문화시설이 빈약한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문화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대학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 박물관 활용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많은 대학 박물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죠. 아,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대학 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교육기관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 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 체험이나 서당 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박물관을 알리려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가령 찾아가는 박물관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박물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대학 박물관들도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